자, 그러면 이제 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뽕나무 뿌리하고 기본적인 이제 뽕나무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접붙이는 것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품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25개 정도 되지만, 실제 한 20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계량뽕, 청일뽕, 요게 이제 추종을 이루고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수일뽕, 한성, 밀성, 그리고 신광, 청운, 수성, 그 다음 상일, 수봉, 신일, 그 다음 용천, 청월, 홍월, 대륙, 수계, 금설, 수원,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요것도 있지만 새로 이제 신품종도 있습니다만, 오디가 상당히 이제 인식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오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도가 한 15브릭스 정도 되죠. 대단합니다. 이 오디가 15브릭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일인데 15브릭스 정도 당도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품종이 대성뽕하고 만나 오디뽕, 요게 주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오디를 수확하기 위해서 뽕밭을 조성을 했다. 내가 뽕잎이 우선인가, 열매가 우선인가, 아니면 다 같이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나는 오디 열매를 목표로 한다 하면은 이 열매로 타켓을 가야 돼. 대성뽕하고 만나 오디뽕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잎을 목적으로 하겠다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면적이 엄청 넓다 하면은 오디가 우선이 되고 잎도 엄청 많은 거야. 많기 때문에 한 그루당 잎양은 적지만 전체 포기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 할 수 있는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된다. 이걸 이제 경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뽕나무를 내가 10헥타르의 면적이 있다면 한 그루를 심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소 1헥타르 이내 정도면 한 2품종, 그리고 1헥타르 정도 넘으면 한 3품종, 4품종을 이렇게 분산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벼를 재배하는데 전부 모든 재배 농가가 셰일미나 아니면 뭐 동진벼, 신동진벼 아니면 초청벼 이런 한 가지 품종을 심었다. 만약에 여기에 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또는 태풍이 발생했다 하면 동시에 어때요? 피해를 한 번에 입어버리겠죠. 그러면 그에 우리 국민들은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품종을 조금 다양하게, 너무 많이 하면 관리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를 또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거죠. 자, 나는 뽕잎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잎뽕 위주로 가고, 열매를 중심으로 하겠다, 열매뽕을 일부러 한다는 거죠. 적어도 2품종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한 300평 또는 200평 이 정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1헥타르, 2헥타르 정도 면적이 좀 크다라고 하면 다르다는 거죠. 자, 요겁니다. 대성뽕하고 만나 오디뽕이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접붙이기 실습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죠. 뭘 맞춘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대목이라고 위에 있는 것을 접수를 한다 했죠. 그죠? 대목과 접수의 어느 부분을 맞춥니까? 형성층을 맞추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형성층만 딱 맞춰서 딱 동료 매놓으면 모든 게 게임 오버예요. 뭐 나머지는 알아서 지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동료 매놨는데 비닐이 엄청 스트롱하다, 강하다 하면은 안 풀어주고 계속 놔두면 그가 쪼여들어요. 그죠? 그럼 문제 되겠지.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완전히 이렇게 딱 아물었다 싶을 때는 이렇게 비닐을 제거해 줘야 돼. 그 요즘은 비닐들이 이렇게 자라면 자동으로 터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재질을 쓰느냐, 얼마만큼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접붙이기 실습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 또 참조하면 됩니다. 네, 기본 이론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뽕 품종을 보는데, 자, 이게 안 나온다고 지금. 그죠?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뽕 품종은 계통에 따라서 산상계, 백상계, 노상계가 있다. 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발화의 조만, 발화의 이를조, 늦을만입니다. 발화가 빠르거나 늦음에 따라서 올뽕은 요건 좀 빠른 겁니다. 중뽕, 늦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콩 얘기할 때 올콩이라는 얘기 하죠. 올콩은 거의 8월 달에 수확하는 것도 있어요. 빨리 수확하죠. 통상적으로 10월 달에 수확하는데, 그래서 늦게 하는 것을 이제 늦을 만자를 씁니다. 만뽕, 그죠? 그 다음 사육 시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봄에 이제 키우는 뽕,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재배하는 뽕을 봄 누에뽕, 가을에 하는 것을 가을 누에뽕, 그리고 봄, 가을 겸용을 하는 게 있죠. 이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누에 나이에 의한 분류로는 이제 애기 누에는 일령 때는 누에가 밥을 안 먹습니다. 잎을 못 먹죠. 개미처럼 생겼을 때는 2령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령, 3령, 통상적으로 2령입니다. 2령 때 이건 애기 누에 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령, 5령 됐을 때 큰 누에 뽕이라고 하는데, 누에는 5령 때 전체 먹이의 80%를 먹습니다. 그럼 1령 때 안 먹으니까 2, 3, 4령 때는 전체 20%를 섭취를 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죠. 전체 경영을 할 때는 큰 그림을 다 그려야 됩니다. 밑에 내려와서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장려 품종의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량뽕을 갑니다. 이 기량뽕은 1907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서반이라는 품종의 아조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이할 때 차자를 썼죠. 그죠? 선발해서 육종한 겁니다. 육성한 거. 선발은 이렇게 필드에 가서 있는 것을, 변형된 것을 이렇게 채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록은 안 밝혀졌지만 23년에 농업기술관회의의 협정에 따라서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그죠? 1960년대 초에 잠옷정산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전국에 확대 보급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과거 소위 캐캐 먹은 거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뽕, 소위 이제 과거에 자생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개량한 품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가장 현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특성들은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뽕나무 오갈병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거, 소위 오그라들다는 말 들어봤죠? 소위 난장이병 또는 잎이 말리는 거, 이런 겁니다. 이걸 오갈병이라 그래요. 그 오갈병이 약간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으로 마른 무늬 매미충, 그러니까 마른 무늬 매미충 얘가 뭐 한다는, 오갈병을 매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이 매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장마철에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뽕밭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또 이제 평야지에 논 같은 데 뽕밭을 조성한다면 지하 수위가 높은 데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하 수위가 낮은 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특수목 같은 거 재배할 때 보면 내가 소나무를 아주 예를 들어서 좋은 걸 사왔다 하면은 이게 마운딩을 합니다. 마운드가 뭐예요? 야구 피처, 투수가 이렇게 던지는 그 마운드라 그러죠?
그게 높다 이런 거. 마운틴에서 나온 거예요. 약간 높아요. 한 20cm인가 30cm 높아요. 투수가 이게 피칭하는 데는. 그러면은 마운딩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지하 수위가 높다. 그러면 삽으로 파면 한 4, 50cm 하면 물이 흥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뽕밭을 조성하면 뽕나무 뿌리가 몇 cm까지 내린다? 4, 50cm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잠겨버려요. 그럼 말라 죽어. 물이 많은데 왜 말라 죽느냐? 수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쪽인병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운딩을 해놓으면, 마운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지하 수위가 뭐 한 50cm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운드를 한 1.5m 해놓으면 뿌리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 표면 위에 분포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옆으로 잘 번져요. 그래서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마운딩 무덤처럼 포기마다 다 해주려고 하면 포크레인 다 불러야 되겠죠. 파스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관리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크레인으로 쫙 가는 거예요. 파면서 흙을 한쪽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높게 착 만드는 거지. 그건 심는 거예요. 그러면 판 깊이가 50cm라고 하면 마운딩 해놓은 높이는 처음에는 한 70cm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탄지에서는 누질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토양의 가밀도가 얼마예요? 1.45 정도 되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포크레인과 이렇게 작업해가 뭉툭하게 해놓으면은 가밀도가 0.8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50cm 팠다고 하더라도 높이는 한 80cm까지 이렇게 마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수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태수로 배수골을 쫙 파내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뭐가 좋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지뽕 치기 할 때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그럼 기계가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계 다니기도 아주 편해요. 마운딩 해놓은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하는 거죠. 일명 고휴 또는 고설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딸기 같은 거 재배할 때는 위에서 아예 높여서 하는 거 고설 재배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가 토양에서 하는 것은 고휴라고 합니다. 고휴. 그 다음에 이제 배수골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배수도 잘 되고 재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작업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게 이제 뽕잎을 딸 때도 작업할 때 높으면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가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 뽕잎을 따기가 또는 가지를 치기가 쉬워요. 뭐 때문에? 요즘 기계 성용 기계가 있잖아요. 포크레인도 있고 작은 기계들이 있어. 그걸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운전하든지 아니면은 정차 해놓고 작업을 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가정해봐요. 열매. 그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 열매가 통상적으로 검정색으로 변하면 잘 떨어져. 낙과가 잘 돼. 이게 어디가 특성이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바람 불거나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막 휘저어보면 잘 떨어지면 전부 바닥에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 끝까지 딱 고유로 딱 해놓으면은 넷들을 딱 해놓은 거지. 그물로. 아주 촘촘한 그물로 쫙 해놓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쫙 흔들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쫙 떨어지겠지, 그물에. 떨어지면은 그걸 한 대 딱 수거를 해서 나중에 분림하면 돼. 요거는 특대, 대, 중, 소. 요런 식으로 해서 판매상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떤 농가에 가면은 일일이 손으로 뭐 합니까? 밑에 밖에 써 있죠? 통. 이걸 고무통을 떼고 이렇게 손으로 칙칙칙 다 합니다. 손으로 탁탁탁 합니다. 장갑 끼고. 그러면 빨리 어떻게 보면 빠른데 흔들어서 따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으로 하면 일일이 다 건드려야 되잖아. 터치를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작업 효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좀 과하게 심하게 내가 얘기를 하면, 자, 미국에 가면 어떤 기계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도가 있다, 뭐 앵도가 있다, 쫙 심어놔요. 길이가 뭐 1km, 2km 정도 심어놨어. 그럼 기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여기 묘목이라고 하기는 성목이죠. 성목이 한 10년 됐다, 뭐 15년 됐다 하면 키가 한 4, 5m 돼요. 그럼 이 두께가 이게 직경이 한 15cm 이렇게 돼. 딱 기계 위에다 딱 대고 팍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보면 이게 과일들이 어디로 갑니까? 땅바닥에 다 떨어지죠. 그래서 우산을 거꾸로 딱 한 것처럼 요렇게 딱 해. 딱 뒤집어 씌워. 뒤집어 펼쳐 놓어. 거꾸로 펼쳐 놓지. 이렇게 쫙 펼쳐 놓으니까 전부 과일들이 거기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큰 배에 딱 달아가지고 어때요? 예, 트럭에 바로 여기 실어버려요. 그걸 바로 운반하고. 그 시스템이. 그건 크게 보면 그렇고, 우리는 이제 사이즈가 좀 적으니까 어디도 요래서 우산을 거꾸로 씌운 것처럼 해서, 아니면 넷들을 딱 해놓고 막 흔들어주면은 훨씬 수확하는데 편하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1헥타르 정도 뽕나무 재배해서 어디를 따는 데 가보면은 거의 할머니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한 50분 정도 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그거 왜 그럴까요? 전부 손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평지에 딱 튼다고 가정하면은 50분 필요 없어요. 한 10분 하면 뭐 기계 있고 하면 한 서너 분만 해도 돼. 단지 하실 거는 분리하는 거 있잖아. 성과라고 하죠. 특대, 대, 중, 소로 이렇게 분리하는 데는 전부 나무젓가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젓가락도 조금 AI 더 발달되고 로봇이 나오면 지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지. 뭐처럼 감이나 배나 다른 큰 과일처럼. 지금 감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선과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넣으면 롤러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특대, 대, 중, 소로 다 지가 다 구분 다 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토마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지. 원체 이제 이 사이즈 자체가 적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거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일봉. 예, 청일봉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온 게 한번 보세요. 1898년경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서반 품종의 제육묘로서 선발된 품종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서반 품종보다 더 빨리 이제 그 일본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유래는 불명하지만 황해에 대해서 1925년에 보급되었고 1930년대에 경상북도 장려 품종으로 되었고, 요거는 가지뽕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1971년에 계량뽕과 함께 장려 품종으로 지정하고 중점 보급하면서 확대됐다. 요 가지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뽕잎을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수확을 하잖아. 그럼 뽕잎을 이렇게 하나씩 따겠지, 그죠? 근데 이게 따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럼 어떻게 해도 가지를 이렇게 여기 있으면 딱 잘라오는 거야. 잘라와서 안에서 그냥 던져줘. 섭해. 그러면 어때요? 엄청 편하겠죠? 잎을 하나씩 따서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근데 요것은 어때요? 그냥 가지만 딱딱 잘라가지고 쫙 얹어 놓으면 얘들이 딱 발을 밑에 뒤집고 하면 딱 써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소위 일명 가지뽕치기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뽕치기 할 때 특성은 가능하면 잎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요게 특성입니다. 근데 잎이 또 지나치게 큰 것보다는 조금 잎이 중소립종이 훨씬 좋다 하는 거예요. 잎이 크면 흐늘흐늘 늘어져서 잎수가 적어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배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때는 가지의 쓰러짐에 유의한다. 가지가 잘 쓰러진다는 거죠. 쓰러진 가지는 2, 3일 안에 꼭 이렇게 씌워줘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청일봉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올뽕으로 갑니다. 청일까지 했죠. 이제 청올입니다. 요거 열매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요거 열매가 아까 본 우리 오디하고 다르죠? 아까 저 앞에 본 오디는 약간 길쭉한 형태인데 색깔이 뭐였어요? 검정색이었죠. 익었을 때. 덜 익으면 붉은색이지만 요것은 익으면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요 덜 익은 상태잖아. 거의 초록색이죠. 전혀 다르죠? 아,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청월뽕은 자조성의 사상을 교배한 실생군입니다. 1967년에서 교배해서 도입해서 73년까지 정식 과정을 거쳐서 생산력 검증한 결과 올뽕입니다. 올뽕은 빨리 된다 소리죠. 양질 다수성이다. 품질이 높고 수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양질 다수성이 인정되어서 잠업 진흥심의를 거쳐 78년 12월에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었다. 고유 특성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지 표면 색은 가지 표면의 색이 갈색입니다. 그죠? 잎은 중형의 타원형이고 잎 두께는 약간 두껍다. 화성은 아까 뭐라 했나요? 자웅, 동주. 그러니까 한 포기에 암꽃, 수꽃이 같이 있는 거라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성이 주로 많다. 그러니까 암꽃이 주로 많다 이 말이죠. 오디는 타원형으로 약간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변 특성은 발화 개역기에는 계량뽕보다 4일 정도, 기존의 올뽕인 홍올뽕보다 1일 정도 빠른 올뽕이다. 그러던 가지수는 보통이고 가지 길이는 약간 짧고 절 간장이 짧다. 수량성은 계량뽕하고 비슷하나 홍올뽕보다 25% 정수가 되었다. 계량뽕하고는 비슷한데 홍올뽕보다는 25% 정수가 되었다. 자, 요게 나옵니다. 적응 지역 용도 및 재배상 유의점이 있어요. 내동성이 뭐죠? 네. 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를 하니까 그냥 추위라고 하면은 추위에 견디는 것은 내냉성이라 하고 이제 어는 거 있잖아. 어는 거. 겨울에 어는 것에 견디는 성질을 내동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분한다면. 그러면 겨울에 어는 거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 내동성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중북부 내륙 지방하고 남부 고령지에 위치한 동해, 상습지를 제외한 전국에 재배가 가능한데 춘추 겸용 애누의 용으로 알맞다. 그러니까 봄, 가을 겸용 애누의 어린 누의 용으로 알맞다. 가지가 짧은 품종이므로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비배 관리에 힘써야 한다. 요게 청월뽕이고, 자, 그 다음 수성뽕입니다. 수성뽕 보시면 여기 잘 보이나요? 거기 잘 보이네.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덜 익은 것은 약간 붉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익은 것은 검정색을 나타냅니다. 자, 수성뽕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수량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동성은 보통이며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자, 요거 기억합니다. 특히 수성뽕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이 뭐라 했죠? 가버 성분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인 루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혈관이 약한 분들 있죠? 혈관이 약한 분들은 뭘 드시라? 수성뽕, 요디를 드시라 이거예요. 그럼 요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혈관이 약하다 진단을 받은 분들, 물론 병원에서 처방을 다 해주지만 요거는 우리가 식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뭐 한다? 당뇨 걸린다. 당뇨. 이해되죠? 왜냐하면 당도가 15브릭스야. 그럼 하루에 한 스푼 정도는 괜찮아. 한 10개. 그 정도는 괜찮은데 거의 많은 분들이 몸이 좋다 하면 막 과용을 하잖아.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루에 10개 정도.
그러니까 요 가바 성분은 주로 이제 우리가 현미, 바라현미에 많이 있죠, 그죠? 예, 항산화 물질이기도 해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 혈압도 낮추고, 그 다음에 혈관을 또 보강하는 루틴 성분. 루틴이 어디에 많이 있다? 메밀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특히 선메밀 또는 바라현밀이 많이 있다 하는데 여기 다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관이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 뭘 한다? 나이 들면 혈관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걸 어디를 많이 드시거나, 많이가 아니고 적당하게 드시거나, 그 다음에 메밀국수를 자주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나왔던 대성뽕입니다. 자, 앞에 것들은 전부 개별하든지 선발인데, 요 대성뽕은 코리친 처리를 했습니다. 대성뽕은 히카스의 코리친 처리를 해서 만든 사배체입니다. 이게 사배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자,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그 씨 없는 수박 들어봤죠? 우장춘 박사님? 처음. 원래 통상적으로 이 배체가 통상적이야. 그러면 이제 코리친 처리를 하면 여기 4배체가 돼요. 여기 이제 배체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2배체하고 4배체를 교잡을 해. 같이. 교잡을 하면 이게 3배체가 나와. 그럼 3배체가 나오면 이 씨가 없어.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예요. 그건 학술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왜? 씨 한 개, 두 개 있으면 뭐 뱉어내면 되지. 그죠? 근데 2배체도 심고 4배체 심어서 교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엄청난 획기적인 일을 하셨지. 우장춘 박사님이 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코리친 처리를 해서 4배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얘는 특히 항산화 물질인 C3G라고 합니다. 이 블랙베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틴 앞에도 나왔죠?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거죠? 요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적응 지역하고 유의점 보면 당도 향상을 위해서 태비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디에 당도가 약간 낮습니다, 대성뽕은. 그래서 태비 위주로 재배하라. 그 다음 균핵병이 약한 번호 방지에 유의하라. 또한 장가지 발생의 적음으로 전쟁에 유의하라. 요걸 이제 통칭해서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이게 당도가 낮으니까 당도를 높이려고 하면 화학비료, 소위 케미칼을 많이 하면 당도가 안 높아져요. 그런데 퇴비를 많이 하잖아요. 퇴비를 많이 주면, 영진아 좀 비켜줘야 되겠다. 안 보인다고 막 가란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주면은 얘가 당도가 높아져. 그건 왜냐하면 이 자연의 섭리는 아주 오묘하고 섬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16대 원소라고 하는데,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수 원소를, 거기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얘가 반응을 일으켜. 뭔가가 부족해져. 5% 부족해져. 그런데 우리가 케미칼 비료를 주면 주로 이제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정도에 그치거든요. 근데 퇴비에는 거의 16대 원소가 거의 다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훨씬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미량 원소까지도 생각해서 줄 수 있는 퇴비가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퇴비를 이제 시바르당 소위 300평당 2톤 이상씩 줍니다. 2톤 내지 3톤. 그 2톤 트럭 한번 갖다 부어서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퇴비를 많이 주면은 뿌리가 어때요? 잘 뻗겠죠. 아까 잔뿌리가 양분 수분을 흡수한다 했죠. 그러니까 잔뿌리가 잘 발달해서 토양 속에 있는 무기 성분, 그러니까 소위 미량 원소들, 북연구철, 망모라 있죠. 봉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런 애들을 흡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게 광합성이 아주 유리하도록 잎이 단단하게 잘 자라도록, 그래서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장가지 발생이 적다.
요렇게 이제 가지가 쭉 있는데 전정을 해야 돼. 전정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전정에 도사다 해가지고 전정 잘하는 분을 딱 모시고 왔어. 모시고 왔는데, 그분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품종 소위 특징이 있어. 자기가 재배하는 거는 장가지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잘라야 된다면 착착착착 잘라봐. 그 돈을 전정하는데 얼마 주는지 압니까? 전문가들 50만 원 줘야 됩니다. 전정 전문가 하루 부르는데 50만 원이에요. 갔어. 그런데 그 다음 되는데 가지가 거의 없어. 왜 그래? 본인이 하는 것은 장가지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라본 거야. 근데 이거는 가지가 별로 안 나. 근데 본인이 하던 대로 너무 집에 가서 남의 집에서 전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 사단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이 품종 내가 하든지 내가 하는 게 가장 좋고, 전문 이제 전정사를 부를 때 모실 때는 이것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여기에 장가지가 별로 안 나니까 이게 유념해서 요 정도로 남겨줬어야 하고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디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 우스갯소리 하면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분이 반점 기농, 반점 기촌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특히 노모가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모 모시를 경험해서 이제 했는데 전정을 한다고 어디 전정을 배웠어. 근데 톱을 가지고 가지를 잘라버린 거야. 큰 가지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 새로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도 없어. 그럼 위에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전정했다고 큰일 했다고 그러는 거야.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오늘 나 전정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무죄했는데 해보니까 톱으로 다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모르면 그런 일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얘기할게요. 땅콩을 재배를 하잖아. 그죠? 땅콩 재배하면 가장 핵심 성분이 뭐예요? 뿌리를 강하게 하는 뿌리 생장, 군권에 주로 열매가 달리는 거에 기능하는 게 뭐예요? 성분으로 보면 칼륨이잖아. 질소는 주로 잎 쪽에 신장하는 쪽이고, 이는 열매 쪽에 기능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잖아. 그 고구마 재배할 때는 카리를 많이 주라 하잖아. 그건 땅콩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토양 분석 안 하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화학비료만 NPK 똑같은 양을 주은 거야. 그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콩이 100개가 달려야 되는데 10개, 20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에 땅콩이 10헥타르 정도 재배했는데 그의 실제 총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얼마 나왔다? 1억 나왔다. 그거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가 이런 얘기 하죠. 하다가 안 되면 뭐 한다? 농사 짓는다.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지금 뽕나무 얘기한다고 뽕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땅콩이든 고구마든 벼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작물은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역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균역병은 통상적으로 이제 좀 습한데 많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이란 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습하지 않은 조건을 유도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만노오디뽕입니다. 요거는 요 앞에 우리가 보면 대성뽕은 코르친 처리해서 4배치로 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만나오디뽕은 국상 20%에 또 코르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성뽕하고 이 만나오디뽕이 전부 코르친 처리한 거예요. 자, 요것도 4배체죠. 그죠? 수행은 적립성이다. 자, 오디 수량이 매우 높고 내동성,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잘 견딘다 이 말이죠. 보통이다.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재배할 수 있으나 오디의 요거 탄립, 아까 얘기했죠? 낙과라고 했죠? 오디가 떨어지는 거, 이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오디가 이걸 무려 바람 많이 부는 거 피하고 아니면 미리 수확을 하는 그런 방법. 그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상간지 아주 예쁘게 맛있게 또 보이잖아, 어디가. 그러면 재배를 할 때 이제 뽕밭을 내가 조성을 하겠다 하면은 이 뽕을, 만나오디를 재배할 때는 어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바람이 좀 약한데. 그죠? 바람이 약한데. 예를 들어 지리산에서 골바람이 겨울에 쫙 내려오는데, 불어오는데 거기 해놓으면 뭐 다 떨어져 버리지. 그죠?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6월 달이긴 해도 6월 달에 그게 해가 방음막이 하나도 없는 데서 그냥 바람이 확 몰아치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밑에 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되죠. 그래 비까지 와버리다 하면 그냥 녹아버려요. 온도도 높은데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수확할 때 50분에 수확 작업하실 분을 모신다 했죠. 그건 뭐예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어디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은 6월 한 3주 만에 수확을 다 해야 돼. 7월 달에는 없어. 그만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제주도 가면 우리가 방풍림이라고 들어봤죠? 방풍림. 바람을 막아주는 거. 제주도에 많은 게 뭐예요? 가장 많은 게 세 가지 있죠? 바람, 돌, 우먼. 그죠? 위민. 그죠? 그러면은 바람이 센 데는 뭔가 바람을 막아야 되잖아. 그럼 돌로 막을 수도 있겠지. 돌이 큰 게 많으면.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무를, 침엽수를 쫙 위로 자라는 거, 활엽수는 좀 그래요. 키가 작기 때문에. 침엽수를 쫙 심어 놓으면 어때요? 이게 자기 높이가 10m라고 하면은 그 10배까지, 100m 정도까지 거의 바람을 거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도를 약하게 해주는 것이. 이 뽕밭 조성한다고 여러분들 방풍림을 조성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뽕나무 이걸 만나오디를 하겠다. 좀 이건 탄립이 잘 된다 하면은 어떤 데 구한다. 바람이 좀 적게, 약간 가치인데 이런 데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분지 정도가 좋겠죠. 창원이 분지죠? 분지 있잖아. 산으로 막힌데 그런 데를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지를 어디에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서 할 거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묘 얘기가 나오는데, 육묘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일단 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정합니다.